이거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일확천금 벌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금융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쳐줘요. 정말로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한테 꼭 가르쳐줘야 돼요. 금융심리라는 게 있어요. 빚에 대한 심리, 투자에 대한 심리 변화. 빚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애들 그럼 학자금 대출 받는 게 나쁜 거야? 대학생들이?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나중에 좋은데 취직해서 갚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빚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확실한 조건 하에 진행을 해야겠죠. 뭐 학자금 대출 때문에 막 인생 포기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교육을, 금융심리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한국인들은 금융 문맹이다.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뭐냐면 한국인들은 금융 문맹이 맞아요. 사실 안 가르쳐주죠. 왜냐면 그걸 가르쳐주면 이용을 못 해먹는데 그걸 왜 가르쳐줘? 모르는 사람 등쳐먹는 게 쉽습니까? 똑똑하고 배운 사람 등쳐먹는 게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 등쳐먹는 게 쉽죠. 그러니까 교육 커리큘럼에 절대 안 넣어요. 이런 거 쓸데없는 것만 넣지. 그래서 금융 문맹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은 틀렸어요.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가 말한 빚에 대한 심리 변화, 투자에 대한 심리 변화를 알아야 돼요. 그럼 투자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원금 보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 돈이 깎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 주식 투자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요. 투자라는 거 진짜로 회사가 돈을 벌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벌어서 올랐으면 기아는 벌써 올랐어야지 이제서야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왜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저 PBR 때문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갖다 붙여고 이제서야 올리는 거예요. 무슨 저 PBR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제서 지네가 올리고 싶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이 있어요. 또 실망감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것도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심리 변화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주가가 폭락해 심리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심리 변화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하면 똑같은 생각을 다 가져요. 똑같아지면 뭐예요? 그게 과학이고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폭락을 하면 물건이다. 물건으로 쳐야 돼요. 사실은 폭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식 한 1년 넘게 하면은 박앤세일이다, 뭐 세일 기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 개념이 그게 생긴 거예요. 물건 값이 싸진 거예요. 주식은 물건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산에 사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면은 물건을 내가 샀는데 이게 황금성이 좋은 것 뿐이지 순식간에 사고 순식간에 팔 수 있으니까. 급등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물건 값이 비싸졌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급등한 거를 내가 사버려서 가치 투자한다? 비싼 물건을 사갖고 오랫동안 가져가는 똑같은 거. 예전에 제가 금은방에서 은을 엄청나게 샀거든요. 은괴죠. 은괴. 금은방 사장님이 저한테 은을 왜 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거든. 은을 아무도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은을 왜 그렇게 사냐. 막 수천만 원씩 갖고 와서 계속 사는 거예요. 제가 틈만 나면 지나갈 때마다 사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 사고 2,000만 원 사고 막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냐 저한테. 그래서 싸니까 산다 지금.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싸니까 산다. 그러니까 금은방 사장님이 자기도 은을 샀대요. 나도 은 갖고 있대요. 근데 은을 언제 샀냐면 2010년 은값 고점 찍을 때 산 거예요. 그걸 지금 수년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점 찍을 때 은수저를 막 엄청 사셨나 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오를 거라고. 이제 원금 됐겠죠 그분은. 그쵸? 전고점 가니까 엄청나게 오래전에 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고점 도달했거든요. 은값이. 그럼 지금은 뭐예요? 비싼 거예요. 지금은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문제예요. 돈 얘기 꺼내면은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이제 6살짜리 친척 동생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뭐 세뱃돈이었나 뭐 아무튼 용돈 얘기가 나오니까 애가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6살짜리 애가.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때 아이고 저놈 돈 밝힌다 이러시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돈 밝히면 어떡하냐 어린애가 벌써부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제 각인이 된 거죠. 할머니가 그렇게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돈 밝히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물론 집착하면 안 되죠. 근데 돈에 대해서는 배우는 게 맞죠. 유대인들은 돈 교육부터 시켜요. 유대인들은 계약서 쓰는 것부터 가르쳐요. 애들한테. 계약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걔네한테는. 돈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교육이 우리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뭐 방학 때 이럴 때 놀러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주식 투자하는 것도 가르쳐 보세요. 그냥 어떤 주식 사볼래 하면서. 그럼 직접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 경험이 또 이제 관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배움을 정석으로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투자의 심리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제 일확천금 벌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주식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에 돈 버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돈 벌면 한 번에 없어져요. 로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주식을 하면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아니 CCS만 봐도 처음 주식하는 사람들은 막 사고 싶잖아요. 지금 원금 손실이 났어. 근데 얘가 막 순식간에 엄청나게 올랐어.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와 그럼 이거 사면 복구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금 복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또 몰빵을 할 수도 있고 또 비투를 할 수도 있어요. 꾸준하게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건데.